12연기. 12연기는 12인연, 12지연, 12인연기, 12인생, 12연문 등등으로 불려진다. 곧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대한 혼미의 인과를 12로 나눈 것이며 근본 불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교리의 하나다. 원래 아함경전에 설해진 12연기는 불교 근본 교설 중에 가장 조직적으로 설명된 교설이다. 이것은 만유가 인연에 의해 생성, 소멸되는 실상을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12연기는 연기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중생의 괴로운 현실상인 모든 고뇌를 떠나기 위해 그 발생과 소멸을 추구하여 12단계를 거쳐 그 결론을 얻은 것으로 무명에서 노사까지이다. 불교에서는 제법의 실상에 대한 아름을 지혜라고 부른다. 특히 존재의 법칙성에 대한 깨달음을 명이라는 말로 부른다. 이제 무명에 반대되는 말이죠, 이게. 무명에 반대되는 말로 명이라 그러는데 깨닫지 못함에 대한 깨달음으로도 표기되기도 합니다. 이 깨달음에 들면 모든 12연기를 뛰어넘어서 뒤돌아차기 해서 다 없애버리고 참된 성품처로 돌아가서 모든 연기를 사라지게 해서 원융하게 통한 경지에 이르러서 모든 것의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명과 모순되는 개념은 무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무명이 사람에게 있게 되면 이것은 연하여 행이 있게 되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게 되고 식은 연하여 명색이 있게 되고 명색을 연하여 육처가 있게 되고 육처를 연하여 촉이 있게 되고 촉을 연하여 수가 있게 되고 수를 연하여 애가 있게 되고 애를 연하여 취가 있게 되고 취를 연하여 유가 있게 되고 유가 연하여 생이 있게 되고 생을 연하여 노, 사, 우, 비, 고뇌가 있게 된다. 그리하여 크다란 하나의 괴로운 온의 집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잡아함경 15권에 나와 있어요. 결국 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괴로움이 있게 된다는 뜻이다. 무명,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국 죽음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결과가 죽음으로 도래된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 못 벗어나요. 영원히 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는 사람 없잖아요. 못 벗어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죽음이 있게 되는 형성 과정을 12단계로 자세하게 분석하여 보여주는 것이 12연기설인 것이다. 자, 12가지를 각각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첫 번째가 무명이에요. 무명부터 시작이야. 밟지 못함, 깨닫지 못함, 알지 못함 여러 가지로 해석돼요. 명이 아닌 것 비명 또는 명이 없는 것 무명의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실제가 아닌 것 또는 실제성이 없는 것을 자기의 실제로 착각한 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자아. 대표적인 자아예요. 무명의 대표적인 게 자아입니다. 자아. 여기 실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자아는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속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태어나면서 내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이 지배의 조건들을 모두 조합시켜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기로부터. 깨닫지 못하면 물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 안녕! 이라고 이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대자유인이다 그래요. 나도 자유롭다. 뭐가 자유로워? 시간과 공간에 자유롭지 못하고 공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물에 자유롭지 못하고 음식에 자유롭지 못하고 언어에 자유롭지 못하고 시간에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더위와 추위에 자유롭지 못하고 인간이 지구에 사는 것도 정말 모든 조합을 잘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화성이나 수성이나 금성이 인간이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완전한 존재,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불확실한 존재, 실제하지 않는 존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없어질 존재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없애고 난 뒤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단 태어나면 일단 또 죽어야 되니까 생로병사는 일찍 만났어야 돼, 부처님을. 좀 더 일찍. 그래서 여기 안 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여러분들과 내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온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주어진 존재의 일시적 형체를 참된 나라고 집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죠? 내가 금방 이야기한 거죠. 진리에 대한 무지이며 맹목적 생존욕과 생식욕을 지닌 본능적인 생명력으로 생의 의지로 표현된다. 자아가 그렇잖아요. 생존 본능. 전쟁이 나면 더욱더 아기를 많이 낳아요. 생존 본능 때문에. 불안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찾는데 여자들도 임신 확률이 엄청 높아진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무명으로부터 인연이 되어서 뭐가? 행이 나와요. 행. 자, 자아가 발생됐죠. 이 발생된 자아는 가만히 있나요? 자아가 생겼어. 얘가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심심해 죽을걸? 뭔가를 해야 돼. 요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요걸 할까 결정 짓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 참 나도 어떨 때 그럴 때 많아요. 주는 대로 먹는데 주면 주는 대로 먹어요. 근데 골라라 하면 잘 못 골라.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너무 많아. 메뉴가 쫙. 내가 한번 샤워해봤어요. 김밥천국 밥을 안 먹어서 먹으러 갔는데 100몇 가지더라고. 130가지인가 메뉴가. 야, 이 주방장이 이걸 다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대.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 한번 시켜볼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김밥 하나 주세요. 이렇게. 목이 마르잖아. 김밥만 먹으면. 라면도 하나요. 그까진 좋아. 다 못 먹어요. 부처님이 음식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 배 터져 죽는 것보다 남기는 게 나아요. 입으로 들어가서 버리나, 그냥 버리나, 비슷하다 생각하고 그냥 나머지 음식 다 못 먹었어요. 음식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예. 자, 넘어갑시다. 무명이 있으면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이 있게 되는 것인데, 행은 결합하는 작용이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무명에 의하여 집착된 대상을 실제화하려는 작용이라 하겠다. 실제화 시키는 거죠. 맹목적 생의 의지인 무명은 그 무엇을 욕구하고 만족시키고자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이다. 사실 목표가 없어요. 인생의 뚜렷한 목표 언제부터 생겨요? 목표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목표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거의. 환생자 아니다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하면서부터 목표가 생겨요. 어릴 때. 내가 처음에 생긴 목표. 나는 빨리 어른이 돼야겠다. 서러워서 못 살겠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내 맘대로 못 먹고, 내 맘대로 못 돌아다니고, 내 맘대로 못 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그렇게 목표가 생겨서 부모가 목표를 설정해줘요. 너 임마 나중에 뭐 할래? 우리 부모는 그랬어요. 너 나중에 시장 해, 시장. 뭐, 무슨 시장? 부산시장, 서울시장, 울산시장, 뭐 이런 시장을 해야 돼, 보고. 그래서 네가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학과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그래요? 왜? 막무가내 시장이 돼야 된대. 그리고 어디 가서 사주를 봤대. 야, 니는 1업 장관이 된다더라. 1업 장관이 된다. 그래서 1업 장관은, 그래서 이제 시장이 된다 한 거예요. 옛날에는 업이 좀 크게 생각했나? 시가 없을 땐가? 그래서 내보고 시장해라고 그러는데 전혀 나는 생각이 없었지. 여러분은 어땠어요? 꿈이 있었어요? 주로 그래요. 뭐 장관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부자가 되라, 뭐 법관이 되라,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장군이 되라, 뭐 많아요. 부모가 바라는 거. 그게 자기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어릴 때 꿈 없어요. 내가 뭐가 돼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어물 주는 대로 먹고 싸고 자고 그러다가 얼떨결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지는 내가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어릴 때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었어. 그럼 뭐예요? 아이스크림 장사해야지. 내가 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해. 맞잖아요. 그런 애도 많아요. 참 이래요. 얼떨결에 태어났어, 이거.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이 자아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자아에 대한 실정과 염증을 느껴야 돼. 그래서 자아가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참된 성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설정을 해서 공격적으로 수행해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완전한 자유를, 깨달음을. 이를 형성작용이라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며 서구에서는 임펄스로 번역함이 보통이다. 자, 그 다음에 식. 행에 의해 개체가 형성되면 그곳에 식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게 그렇죠. 식은 식별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개체가 형성되자 그곳에 분별하는 의식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뭐냐? 소리가 있기 때문에 들음이 생긴다. 들음이 있기 때문에 들음으로 인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 의식의 세계예요. 보이는 게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에 의해서 보는 놈이 생기고, 보는 놈이 생겨서 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고 파랗고 둥글고 모나고 이게 다 눈으로 구분 짓잖아요. 눈으로 어떻다 저떻다 모양과 색깔을. 눈이 인식하는 세계와 귀가 인식하는 세계는 틀리죠. 그러나 이 두 개가 공통 분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이 보는 세계를 귀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지는 않아요. 알아요. 어떻게? 자, 눈이 파도 소리를 봐. 파도가 촥 쳐요. 파도인 줄 알죠? 눈으로 안 봐. 귀로만 들어. 파도 소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촉감은, 손의 느낌은 눈이 보는 것과 완전 다르지. 근데 알아요. 어떻게? 이건 만져서 둥거네. 이건 만져서 이건 시계네. 아는 거예요. 통하는 연결고리는 분명히 육근 다 있어요. 육경, 육식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다 있는데 끊어 하나 6개로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6가지 의식으로 고정되어서 서로 연결짓지 못하고 따로 놀아요. 그래서 따로 놀아. 육근이 따로 놀고 육경이 따로 놀고 육식이 따로 놀아요. 그리고 7대가 따로 놀아요. 25가지의 경계가 생겨버렸어요. 이미. 이 생긴 경계를 멸하려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지녀서 채로 나의 몸으로 만들어야 돼. 인식해서 원만하게. 근데 그게 되나? 안 되지 잘. 이미 구분 지어져서 이미 자아가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구분 지어서. 완전한 참된 성품은 아예 느끼지 못하고 아주 작고 요만한 힘을 가진 자아를 사랑함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 명색. 식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이 일어나는데 색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고 명색은 비물질적인 것을 가리킨다. 명색의 발생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결합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명자 명이에요. 색은 우리 세금 이런 거죠. 명색이 뭐예요? 이런 거 이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하는 모든 이런 세상. 이거는 물질이지만 이걸 이름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잖아. 이거 이름은 연필이 물질이죠. 연필이라는 말 자체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대명사, 고유대명사 어떻게 보면 그 명색이 발생하죠. 왜? 이 식으로 인해서 상음으로 인해서 생각으로 인해서 구분 지어지죠. 식에 의해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에 의해서 이 명색이 이제 구분 지어줄 수 있는 이것을 다 판단하고 구분 짓게 하는 육입이 생겨. 육입이 육근이에요. 안입이설신이 감각기관이죠. 명색을 구분 짓기 위해서 명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지. 육입이. 육입을 도입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로 알고 촉감으로 느끼고 그걸 다 인지해서 생각으로 굴려서 이렇게 생기죠. 육입은 육추라고도 하며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일어나는데 육입은 인간 실존의 건전을 이루는 6개의 감각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너무 많죠. 이 감각기관이 욕심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을 버리게 하기도 해요. 자아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육입에 의해서 촉이 생긴다. 육입을 연하여 촉이 있게 되는데 촉은 접촉한다. 이게 육입이 명색을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는 거죠. 육입이 명색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이게 뭐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촉은 접촉한다, 충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6개의 감각기관이 그 대상인 육경, 색, 성향, 미촉법과 접촉하는 것과 육근과 육식이 화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촉은 단순한 접촉이나 자극이 아니라 인식 성립의 원초적인 형태이며 인식론적 경험의 현실을 나타낸 것이다. 연결해주는 것이다. 이거 촉은. 하나 연결고리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수는 받아들임인데 받아들임의 느낌이에요. 받아들임. 촉을 연하여 수가 발생한다. 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여러 가지잖아요. 감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괴로움, 즐거움,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과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예요. 이를 고락사삼수라고 한다. 접촉에 따른 필연적인 느낌이라 하겠다. 이 접촉에 따라서 우리가 좋고 나쁨을 인지하고 이 의식 형태 위에 있죠. 의식 형태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촉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짐이 있는 거죠. 접촉이 있어야 받아들임이 있겠죠. 그게 수예요. 수로 넘어가는 과정에 촉이 있는 거죠. 예, 미지와의 접촉 있잖아요. 미지와의 조우, 이티, 내가 손가락에 접촉. 그 접촉이지 뭐. 예. 이 촉에 의해서 이제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수는 촉을 연하여 수가 발생한다. 수는 감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괴로움, 즐거움, 낙수, 고수 이래요.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중간 느낌, 불고불락수라고 그래요. 이를 고락사삼수라고도 한다. 접촉에 따른 필연적인 느낌이라 하겠다. 우리가 접촉에 뭔가를 만지거나 보거나 접촉도 여러 가지죠. 눈으로 접촉하는 거, 귀로, 코로,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다 연하여 만들어지는 게 접촉이에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느낌을 이 수라고 그래요. 이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 다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감정이 발생하게 되겠죠.